진짜 이재명 진짜. 자, 김효성이에요. 본인이 김효성이라고 했어. 요즘 뭐 팔자 가지고 무슨 말 같은데 64년생이니까 63년생이니까 자기 김효성이라고 했고 각자 울류 그다음에 경수 자, 이거는 그냥 팔자 이거 뭐 분화 이거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 동목이잖아, 그제? 동물을목이 그냥 병화를 진실로 쓰기도 하고, 자, 우리 적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을목은 상관이 설신이 아니라 생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목생화, 이건 육병이 아니라 병화가 어떻게 해서 나를 생해주지. 시간문 체계에 가면은 입법 체계의 생활이 다 달라. 그리고 이제 생신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귀가 된다, 그래. 그 자체가 그냥 귀야, 귀.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귀인데, 상관은 말이에요. 상관은 우리가, 식신은, 예를 들어서, 상관은 추상이야, 추상. 식신은 실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것은 힘이 좋은 게 들어와. 식신이 녹지에 있든지, 왕지에 있든지, 생지에 있어야 좋은 거야. 상관은 추상이니까, 추상계통, 그러니까 학문이라든지, 인수나 이런 거는 뭐 도와, 욕지에 있는 게 좋아, 보통. 달고 닦으니까. 상관 욕궁에 있으면 보통 말을 예쁘게 해요. 말 다듬고, 또 글도 잘 쓰고. 또 상관 사궁이면 하도 생각을 깊이하고 이렇게 아주 깊이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수용된단 말이야. 상관이 왕지에 있다. 이런 건 좀 곤란해. 상관이 반대가 제일 씩씩하지. 이런 거 싸가지고 진짜 없어 말하는 게. 자, 그런데, 자, 우선은 상관 뭐야, 이거 술. 이건 이제 상관이 이제 어디 있는가. 묘에 있지, 묘에. 자, 그런데, 자, 을을 지금 한번 보자. 자, 을에, 자, 을유. 을유는 록이잖아. 그 록절 축이니까 절에 있지, 절. 그치? 자, 인호술인데, 자, 갑자, 뭐야? 요. 아, 가보사, 정말. 가보사. 그러면은, 을은 뭐에서? 생이지. 생화, 묘. 다 묘지지, 묘. 상관이 묘궁에 있어. 상관이 묘. 자, 묘. 자, 저걸 묘. 그 다음에 병. 그건 묘지고. 지금이 지금 무어대운인가? 무어는 뭐야? 무어대운. 무어대운. 봐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보면 을목이 병화를 보면은 염량병화라고 해서 그렇게 좋죠. 간목 보면 뭐라 그래? 등나방갑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목이 의탁할 수 있지. 형제하고 살도 좋았어. 근데 이제 형제가 갑자 욕이잖아, 그지? 욕. 그러면 근데 이제 자수 동수는 어떻게 되지? 동수는 불능 생목에. 그 다음에 장효형 장파. 이게 양쪽으로 다 깨지지. 그래서 자수가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분에서는 시간이 크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의탁한 형제도 서로 의지하고 그런 형제도 일단 있었다고 봐야 돼요. 거기다가, 자, 우리가 상관격은 진상관하고 가상관으로 나와요. 자, 진상관은 월지가 상관이 있는 진상관. 진상관은 무슨 격이야? 보통 상관 폐인격이나 상관 생재. 이걸로 결국 이룬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가상관이야, 가상관. 상관이 이렇게 두었는데 우리가 상관격이 아니고 가상관이라 해. 가상관은 상관을 쓰기 때문에 인수가 좋아, 안 좋아? 인수가 보통 안 좋아. 인수가 안 좋아. 어머니가 무슨 좋지 않아. 뭐 이 자식이 여기 효자라고 싶다면 그러는데 모르겠어.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 어머니가 상관을 해치는데, 그래서 간목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많이 빨아지지? 형제들이 어머니를 막아둔다. 상관이 예를 들어서, 상관격이면, 예를 들어서 상관폐인, 이러면 인수를 기뻐하지. 상관폐인이고, 그지? 근데 이제, 가상관은 인수가 와가지고 상관을 치는 건 안 좋아해. 그럼 파도상관이라고 그래, 파도상관. 인수를 파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제 내년도에 인수,
훈련도에 개수, 이런 걸 무슨 파류산단, 파류산단이야, 파류산단. 파류산단은 순수회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따뜻한 병화를 부를 거니까 정신으로 쓰는 거야. 이런 거 진신이기도 하고, 팔자에서 그 사람이 귀를 말하는 글자를 진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제 조용신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그냥 두어용신도 되기도 해요. 하나의 글자가 용신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그걸 정신이라고 그래, 정신. 아주 귀하다 말이야, 정신. 병화, 이거 하나 본다 말이야. 그런데, 오술합파가 됐지, 오술합파. 그럼 상관이 어떻게 됐어? 왕하지. 상관이 왕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늘 치죠. 말을. 이게 원래 인파이트는 아니었어. 내가 볼 때 잘할 때는 이거 족밥이었어, 내가 볼 때. 대학 때까지는. 이제 점점 크면서 지가 이제 하하니까 이제 상관을 지르고 지가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에 그냥 들어야 돼. 그리고, 이 자식이 하여튼 나는 그냥 체질적으로 안 맞다 그랬잖아. 그런데, 자, 되게 회사에 무슨 심한 하천대냐? 하천대. 이게 뭐야, 이게? 야, 하천이 뭐야, 하천인데? 하늘의 불이 뭐야? 어떻게 그렇지? 네? 하늘의 불이 뭐야? 모르겠습니다. 병화 뭐야? 아, 예. 병화. 네네. 병화로서 많이 있다 이거야. 많은 걸 모른다 이거 만든다 이거야. 학생들이. 회사에는 그 자식이 명령도 본 것 같아. 근데 이거야 이거 동월 을목이 병화를 보면 뭐 진심이니까 병화를 본 거야. 거기다가 또 그래서 또 뭐야? 또 천하. 돈이 저 한자 되게 쉽네. 천하. 병화야. 병화로 사람들 다 같이 또 협력하자 이거야. 잘 나갔지? 근데 올해가 무슨 해야? 신축년이 아주 됐어. 자, 지금은 내가 그 자명절에서 명의들단에서 이재명이 사건을 따지면서 살짝 약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놨어. 근데 내가 본편에서 한번 다룬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대권 예측해가지고 내가 우선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 안 됩니다. 다 줬는데. 자, 우선 신이 왔는데, 이 신은 오음란 중에서 제일 음의 속성이 제일 음의 속성이 나온 거야. 자, 양간 중에서 제일 양의 속성이 나온 게 뭐야? 병화야, 병화. 오음간 중에서 제일 음의 속성이 나온 건 개수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금이에요, 신금. 이 신금은, 개수하고도 연동된다. 어쨌든 병이 신하고 합해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물로 만들어버려요. 그 태양을 보내요. 병은 신을 엄청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병을 주다 보면 제왕교가 아니라 그래서 신일간 여자가 만나면은 그냥 수그리게 돼 있어요. 신. 자, 축술형을 해, 축술형. 축술형 한다. 자, 우리는 축술이라고 관점을 찍지. 이거 화가 입고되냐, 신이 입고되냐. 그건 해당 사항 없어, 병신. 그래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자, 뭐가 이탈돼? 뭐가 이탈되냐고. 오수락돼 있으면 오화가 이탈된다니까. 오가 어디로 날아가? 오묘파. 오묘파.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 대상이네. 저걸 왜 이런 식으로 틀었지? 한 시간만. 한 시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해서, 강의하는데 알아서 하는 거야? 자, 오늘 배웠지? 우화가 날아가거든. 자, 우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 우화는 용신의 뿌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명신의 부이기 때문에. 예? 자, 을은 오에서 어떻게 되지? 생한다니까. 오에서 생한다고 이게 생. 굉장히 좋은 글자야. 생이 가가지고 어떻게 돼? 병충, 병력은 그냥 좋아. 그냥 아전이구나. 이대훈 중에 무대훈 되게 좋죠? 왜 좋냐? 자, 개수를 확보했지? 이것도 무게합? 하. 우수락하니까. 예, 하. 그 다음, 도지사까지 했으면 진짜 잘 나간 거야, 진짜.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겁재가 이렇게 투한애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역경에 봉투한다. 역경에 분당 기계가 있는데, 그 도가 있거든, 도가. 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한 가지예요, 내가 믿는 한 가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재산도 없는데 칼 하나 딱 들고 있어. 이거 갖고 내가 뭐 물고기 잡아올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고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난 겁이 없는 거야. 내가 믿는 한 가지가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겁체가 이렇게 돼 있다.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상관을 쓰면은 내가 내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활개짓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다 제국이라는 의식이 있어. 여기가 내 땅, 내 지역. 운이 없는 놈은 자연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지고 뭐 다 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산이고 땅이고 다 자기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저기 뭐야, 그 메인스트림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성남시 자기 거야. 자기 식구죠. 경기도 다 지 거야. 도라지네요. 근데 아니, 뭐, 내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나고, 그건 아닌데. 야, 이재명이가 좋다는 사람 참 많다고. 희한하지. 여기저기 있을 거야, 뭐. 어떻게 보면, 뭐. 있을 때짜 발로 던졌어, 나, 이렇게 오늘로. 하여튼, 여기서 이제 있는데, 탕 쳐가지고, 오화가 이제 이탈됐어요, 오화가. 이탈이 됐어.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 우선 축술령을 하면은, 자, 한번 봐요. 자, 이거 화고지. 금고지. 화고는, 토금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묻힌 게 같아. 술 중심인 것 같아. 하여튼, 툭 쳐가지고, 오화가 이탈되면, 오화가 이제부터 생일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마당 참이지. 자, 요번 사건을 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는데,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토와 금이 있어. 재관, 독립이지? 예를 들어서, 재관을 다 쳤어. 축수령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야? 처와 자식의 문제예요. 처와 자식의 문제. 처와 자식이 있는데, 문제를 일단 치고 가야. 치고, 요거 딱 잘라가지고, 왼팔자 상관되지. 절대로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언제 좀 힘을 받았냐? 뭐, 이낙연 캠프에서 뭐, 네거티브에도 안 통하고, 뭐, 난리 났잖아. 그때가 이제 병신월이야, 병신월. 병신월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좀 뭐, 가거사하고 네거티브 좀 통할 거야. 을묘월에서 병신월. 그 다음에 이제 정유월에서 이제, 무술월 갔지? 무술월 가면 깨진다고 봐. 그래서 내가, 이게, 신축년에 신축월이면 필멸이기 때문에 내년 영명 1월이면 그냥 가니까 대통령 안 되거든 하는데 수월에 자빠질지 안 자빠질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그 이낙연 팔자가 이낙연 씨가 아주 안 만나지더라. 팔자부터 아니더라. 조금 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뭐 일단 보자고 이제 그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날이냐면은 병신월에 병화가 뜨면 절대 내가 네거티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안 통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슈퍼위크 맨 마지막 날 그게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개인이가 그랬을 거예요. 신묘일가 그랬던 것 같아. 이 날이 그래서 회생할 수 있지 모르겠다고 일단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 병화를 써가지고 이거 뭐 맞는 얘기야. 해석은 다 좋은데 이 형식은 신금이 너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올해는 신축년인데 그 똑같은 돌목들 뭐 김정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축술령을 딱 하는데 팔자에 병화가 드러나 있지 않아. 그래서 신금이 입고가 된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관이 입고된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훼손상을 의미하는 거야.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은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또 그 카테고리가 그 명인팔자 산명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도 끝나가고, 이제 대선 예측에 이제, 일성을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팔자 산명인데, 참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또 뭐 지금 그 뭐 여권 인사들이나 또, 그 또 뭐 민주당 성향의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 후보를 아주 이렇게 극렬히 지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제가 그분의 팔자를 정확히 알고, 또, 물론 뭐 이 계통에 이제 그 수업을 하는 또는 뭐 예측가라든지 또 술사들 또 뭐 명리학자들도 전부 다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이 동양교학이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그 디시플린이 세워져서 이렇게 매뉴얼화를 시켰는데도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팔자를 보면 우선 그 내년 대통령 당선은 얘기할 수가 없고 신축년 상황에 제가 이미 필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그 정유월인데 이 6월에는 이미 제가 어떤 좀 데인저 시그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 6월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지난달이 이제 병신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권에서는 그 이낙연 후보가 뭐 그 네거티브 공대 전략이 잘 그 불발로 끝났다면서 시인을 하면서 그 캠프를 정비하는 뭐 그런 소식도 들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답게 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왕하려면 세게 몰아붙였어야 되고, 또 제대로 이렇게 했어야죠. 뭐 과거에 그것을 재판해가지고 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 아무튼 그쪽 캠프 쪽에도 제가, 이재명의 팔자는 그 좌우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목이죠. 그리고 이제 병화 진신을 생시에 이렇게 투관해 있는데 존신이에요. 그 병화 존신을 쓰는 그런 명주에게 병신월 상황에서 그 네거티브 공세가 통하지는 않을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유월로 이제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좀 공세를 다시 이렇게 정비를 진영을 재정비해서 공세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뭐, 기특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슈퍼 위크 주간이 지나면은 뭐 한번 이렇게, 뵐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어려웠고 지금 뭐 몹시 바쁘니까, 이번에 이제 호남 지역 경선을 마치고 나면은, 뭐, 이낙연 후보나 또 그쪽에 뭐 굉장히 아주 가장 채찍 큰 인사를 만나서, 제가 직접 이낙연 후보의 팔자를 확인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야 뭐 당선을 말할 수 없고, 또 신축년 상황에 이제 그 신축월이 내년 양력 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양력 1월이면 이제 그 제가 좀 그 단호한 표현으로 이전에 또 그전에도 뭐 항상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필멸이라는 그런 제가 어휘를 써서 제가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경고등을 제가 보냈다고요, 문기에. 자, 제가 그 이재명 후보,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지난 추석 연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문화 55회 강의 때, 그 합생합작을 설명하면서 이제 예로 들었던 그런, 그 명입니다. 그래서 뭐 학습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일반 정치자들이 듣기에는
좀 난감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명리적인 해석을 뭐 제가 더 자세하게 부언하는 것이 이렇게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냥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후보를 지고 사퇴하거나 뭐 이 정도로 해서 정리되고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장동 특히 사업에 뭐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제가 뭐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팔자 명리를 가지고, 팔자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판독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뭐 확신과 자부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처음 만난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이죠. 10년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10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매일경제신문에서 럭스맨이라는 경제월간지를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간할 때부터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CEO 풍수갤러리라는 그런 칼럼을 연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월간지니까 제가 한 2만 자에서 2만 5천 자 정도 되는 원고, 그러니까 좀 꽤 긴 장문을 이제 하는 원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CEO 풍수갤러리는 어떤 장소와 그 장소의 주인의 이제 팔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의 이제 양택, 이제 풍수터에 대한 설명들을 좀 재미있게 하고, 또 이왕 제가 쓰는 글이니까 풍수 패러다임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풍수에서는 이제 추상이 중요한데, 펑슈이 페인트라고도 하고, 펑슈이 갤러리라고 해서, 그림 풍수가 가장 앞서가는 그런 비고 풍수의 패러다임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배산임수, 뒤에 산이 없고 앞에 물이 없으면은 좋은 그런 산수화를 갖다 놓는 뭐 이런 방편을 구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잡지에 이제 CEO 풍수갤러리라는 꼭지의 성격을 우선 인물들은 제가 일단은 선정해서 제가 섭외하는 걸로 하고, 하나는 이제 보통 기업의 CEO, 그 다음에 이제 격월로 한 달은 지자체 단체장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제가 김병건 성형외과를 일단 해서 뭐 김병건하고 또 성형외과 건물에 대한 분석을 쓰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양기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에. 그분이 이제 강명시장을 할 때, 양기대 시장과 이제 강명시청의 이제 분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서술을 했고요. 또 뭐 이제 세 번째는 또 기업인을 또 선정했고, 이제 네 번째 이제 4, 5차에 이제 수록될 기사의 주인공이 이제 이재명 지사로. 또 양기대 시장이 또 이렇게 같은 당에 또 지자체 단체장을 또 소개해줬기 때문에 뭐 원활하게 섭외가 되어서 제가 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천성이 좀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원고 이제 마감일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원고를 전날 밤을 새서 이렇게 써서 이제 보통 넘기는 식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점심때쯤 해서 제가 이제 마감 하루 전날 제가 이제 성남시청을 이제 찾게 됩니다. 성남시청에 갔는데 강명시청은 뭐 조그맣고 이게 터가 굉장히 좋아요. 강명시청이 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뭐 이제 성남시청은 굉장히 이제 좀 거대한 그런 이제 건물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또 그때처럼 이렇게 이제 크고 이렇게 뭐 웅장해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남시에 이제 갔는데 이재명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제 대담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칼럼의 성격도 그렇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저 팔자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생년월일에 대해서 뭐 좀 엎조리다가 하여튼 63년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63년생인지 4년생인지 본인이 잘 뭐 모르는 듯이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것 자체도 좀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63년생이었어요. 계묘생이었습니다. 지금 또 유튜브에 보니까 갑진생이라고 하는 그런 또 얼뜨기들이 많은데, 제발 팔자를 직접 확인도 못하고 또
확인을 못하면 유추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유추만 그런 실력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팔자를 아는 그런 또 술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좀 공개를 하면 되는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대선 주자들의 팔자 명식은 제가 다 직접 제가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몹시 유감이지만, 뭐 이번에 이제 팔자를 가지고 제가 좀 이번에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묘생의 갑자월에 이제 을유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술시입니다. 이 상관이 이제 과상관인데 병화 정신이 생시술에 앉아가지고 인묘, 묘지에 앉았다라는 게 상당히 좀 특별한데, 상관이 이제 묘지에 앉으면 그렇게 이제 말이 이렇게 수려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갈고 닦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이 많다거나 이런 인상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이제 유형의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되기 쉬운데,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이제 남방 사운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이제 록지를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말투가 이렇게 좀 이제 센 겁니다. 상관은 보통 록지나 사지에 앉아 있어야 그 말이 아름답고 우아한데, 관대지나 또는 뭐 록지나 좀 거만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운을 보면은 이제 오화, 지금 이제 현재 대운입니다. 무호대운. 이제 옷을 하고 글자면은 상관이 이제 제왕지한테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될 것을 그 당시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팔자 원국은 어쨌든 귀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목이 병화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대기만성의 큰 그런 이제 귀격을 짰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팔자를 보면, 팔자라는 것은 이제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팔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추상에 의거해서 이제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뭐 성정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과거, 현재, 미래사를 이렇게 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의 단계에 가면은 뭐 산을 보거나 또는 묘택을 보거나 양택이나 음택을 봐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또 뭐 손금이든 관상이든 이런 걸 봐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예측 술기에서 운용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형이하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술과 우리 이제 풍수라든지 뭐 이런 그런 상술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참 답답한 게 뭐 사주불어 간상이 돼가지고 뭐 사주가 간상만 못하다 이런 게 아닌데, 당연히 보고 말하는 게 좀 낫겠죠. 하지만 명리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동양교학의 또 동양오술의 시종입니다.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분을 직접 보고 이제 을유일주니까 암석 동남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외선내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중들에게는 선하게 다가가지만 자기 측근이나 자기 가족들한테는 좀 독하다고요. 그런데 뭐 방송 보니까 배우자 김혜경 씨하고는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글쎄 그게 어느 정도로 진실에 사실에 부합되는지는 뭐 제가 내밀한 사정을 알 수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당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보면서 그때가 이제 10몇 년이니까 제가 말하기를 그때 이제 2016년, 17년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개발할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아주 그냥 화창운기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 저에게 특별히 이렇게 뭐 불편한 그런 심정이 이제 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해도 10몇 년이니까 이제 신이 이렇게 병화 이제 존재는 합과합니다. 이렇게 합과하면 또 자월생이니까 이게 수로 화해요. 그래서 이제 희신이 이제 귀신으로 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좀 주변이 좀 시끄럽고 잘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좀 이렇게 이제 좀 정체되고 좀 깝깝한 상황을
돌파한다고 해서 어떤 좀 쇼업을 하게 돼요. 어떤 쇼업을 하냐? 시장 집무실에 CCTV를 답니다. 그때 이제 뭐 성남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부정부패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컴플레인을 걸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부선 사건도 이렇게 수면 위로 오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말들이 많고 또 우스갯소리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자될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김우준 씨가 아마 그 했던 것 같아요.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고 또 뭐 개발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주 그 나는 이렇게 시장 집무실에서 CCTV를 담아가지고 뭐 어떤 부정한 일을 얘기하거나 뭐 또 담합을 한다거나 또 뇌물을 수수한다거나 그런 일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내가 그냥 솔선수범해서 이런 그 청렴의 표상이 되겠다는 듯이 모범일의 표상이 되겠다는 듯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좀 유치하기도 하고 좀 명부스러운 그런 시책이었던 거, 그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이 그 성남시에 굉장히 그 당시에, 홍보거리였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파간다였어요. 선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제가 아주 크게 기사로 다뤘던 것도 기억나고, 또 중앙 매체들, 또 뭐 뉴스나 또 다른 기사에서도 계속 이 얘기들이 해자되면서, 사실 뭐 성남시는 조금 크게 큰 도시가 아니고 조그만 지자체인데, 성남시장 이재명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 그런 인물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안 좋은 얘기고, 문제가 될 만한 얘기는, 성남시청이 굉장히 크다고요. 성남시청 집무실 말고도 얘기할 때가 되게 많고, 돈을 집무실 말고 딴 데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정한 뇌물을 받았다거나 수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굳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큰 선전거리가 되나. 그런데, 그 성남시장이 보인 또 이렇게 실천한 집무실에 CCTV를 다는 것은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자되고 아주 또 뉴스에 또 신문도 보수를 표방하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굉장히 호평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 세간의 민심을 얻고, 또 인정을 받는데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시장은 그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그때부터 이런 유치한 그런 전술이나 뭐 이런 프로파간다가 개돼지들한테는 잘 통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런 보통 사람들을 개돼지에 우리가 비유하는데 개돼지는 12지로 술해 아닙니까? 천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한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토끼와 꿩, 이 정도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개돼지한테 잘 먹히고, 잘 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퓰리즘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일단 전 생각이나 견해는 저를 좀 다르게 갖고 있고, 또 이 사람하고 저는 생리나 좀 체질적으로 좀 다른데, 어쨌든 제가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언급할 필요가 일단은 없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병화 존신을 쓰는 사람이 모대운을 맞았으니까, 옷을 하국을 짜가지고 굉장히 소문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에서 일약, 경기도 지사로 이렇게 당선이 되고, 또 경기도지사 당선직을 수행하면서 경기도지사 재직을 하면서 또 대권까지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명실상부 지금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 또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아주 견고한 부동의 1위 후보죠. 근데 이번에 좀 사건이 좀 세게 터진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굳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단돈 1원도 안 받았다. 예, 1원 안 받았겠죠. 1원 받아서 뭐 합니까? 예. 그리고
조사하라고, 수사하라고 하는데, 뭐, 수사라는 게 이제 뭐 통장 뒤지고 뭐 이 정도가 수사가 아닌데, 뭐 통장 뒤지면 당연히 뭐 일원이 입금된 내역은 없을 겁니다. 누가 일원을 통장으로 받습니까? 저는 올해가 유난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신묘운이 있었어도 그 사화의 록이라는 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오술화국을 짜고 있는데 이제 신축년에 축수를 치면은 우리는 고지와 합한 글자는 이탈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어떤 종례에서 고수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저도 이렇게 축술형을 하게 되면은 그 지지 우화가 술에 입고되는 그런 상황으로 물상을 그 과거의 이론에 이렇게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라는 성분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과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이와 잇몸의 관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잇몸이 상하면 치아가 이렇게 빠지듯이 우화가 이제 이탈이 됩니다. 이 이탈된 우화가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는 문제예요. 자, 팔자는 이 사람이 묘생이죠. 토끼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묘생에 그 다음에 이제 갑자월의 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술화국에서 이탈된 오화가 어디로 가냐면은 우선 오묘파를 당하고 좌우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유파를 당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오화는 병화 진신에 굉장히 왕지로서 올 남방화국의 오늘 가장 전성기로 만들어주던 그런 동인이 되는 글자이자 또 을목의 장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합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포태에서 장생의 글자로 기결이 돼야 되는데 뭐 합은 없고 합이 오히려 깨지면서 나머지 글자들하고 다 이제 형충을 당하는 거죠. 형충을 당하면서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건데 이 장생의 글자마저 거의 뭐 이제 송두리째 이제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올 한해는 무탈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시국에 이제 대선에 나와서 이제 뭐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이제 또 부동의 1위 후보가 되어가지고 나가는데, 물론 이제 뭐 대선이라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운이 이 정도로 치명적인데 계속 하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것은 뭐 제가 조언하고 브레이크를 걸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탈되었는데, 지난해 이제 지난달 병신월에서 이번 달 정유월이 되면 저는 오유파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든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가 이탈되죠. 지금 캠프는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캠프의 그 인물들도 참 특이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그 특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좀 비루한 그런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은 그냥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잘못을 뭐 인정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일단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꼭 다른 사람을 거론하고 다른 사람이 못했다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그 대통령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도 걔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해양사고 난 그 현장에 갔냐, 뭐 안 갔냐, 그걸 뭐 알았냐, 보고를 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영호의 몸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글쎄, 그렇게 변명하듯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 부패 냄새가 정말 엄청나게 나는데, 이 사람이, 그리고 그건 시간이 지나면 걸리지 않을 문제가 아닐 거라고 같은데, 굉장히 약간 담대하게 어떤 일을 처리했는데, 잘못이 없다든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또 각상도로 또, 지금 화살을 돌렸죠. 각상도 의원의 아들도 천하도민이냐, 그게 아까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사실 이게 거대한 법조계의 게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좀 이렇게 한번 판을 갈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이것이 오히려 그 야권의 무슨 토건 게이트처럼 이렇게 또 프레임을 짭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제 유식갑자의 운행이 누구의 편이냐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재명 씨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완벽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이재명 후보는 2011년에도 봤고, 또 과거에 또 제가 야권 그 당시에 이제 정동영하고 이제 손학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손학규 쪽에 이제 대변인으로 이렇게 이제 참여했던 것 같아요, 정치에. 근데 그때 뭐 벌써 머리가 하얗고, 그때 뭐 그렇게 뭐 말이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힘이 있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눈빛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사납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납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맹수의 눈은 아니고 좀 이렇게 하이에나 같은 그런 좀 류인데, 어쨌든 들깨의 그런 류의 그런 이제 눈빛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변인들까지 지금 뭐 TV에 나와가지고 캠프 소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각상도 의원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맨 처음에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하고 또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때, 그런데 제가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집무실에 CCTV를 단 걸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가짜타는 듯이 제가 이렇게 좀 헛웃음을 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태도가 좀 불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니까 저한테 보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복하냐? 이 사람은 이제 병화상관이 이제 수라에 있는 신금이라는 성분하고 합생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묘지에 있던. 그래서 이제 깊숙이 꽂아놓은 이제 신금이라는 표창을 탁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잡지가 사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사진 기자도 부장급 기자를 제가 이렇게 대동해서 가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게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사진을 게재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이미 이렇게 양해가 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요즘 좀 너무 시끄럽고 이래서 언론에 좀 덜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시장님은 굉장히 언론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하고 언론 홍보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매경 쪽에 도움이 되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더 좀 비위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일단 인상을 드리지 않고 그냥 차분한 표정으로, 저는 감정이 그냥 얼굴로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편하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이 이제 원고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몹시 이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실랑이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한 10분 정도 하다가 제가 그냥 때려칩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뷰 없던 걸로 하고 제가 그냥 하여튼 좀 안 좋은 그런 기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단어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인연이 일단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다른 인터뷰를 찾으려고 제가 이제 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그 당시에 있던 전정길 전 이명박 대통령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그분을 급히 취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렇게 갔던 곳이 지금 대장동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겨우 제가 이제 밤을 새고 해서 원고를 마감했던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과거에 소소한 일을 가지고 제가 감정을 품고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고, 잘 저하고 성향이 맞지 않았고, 또 이렇게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 욕도 저도 욕을 좀 하는 편인데 기분이 나쁘면, 욕이라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욕을 또 욕답게 할 줄 알아야지. 욕을 해도 바보 같은 놈들은 차라리 욕을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이 이재명 씨는 그 욕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야무지게 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패브를 꼽듯이 하여튼 하긴 합니다. 욕을 욕처럼 하는데 그게 대상이 형수지 않습니까? 이건 패분적인 그런 욕을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것도 그냥 잘못했다면 그만인데 뭐 자기의 가족사를 또 덜먹입니다. 그 가족사 덜먹이는 게 말이죠. 그 가족 전체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숫자를 메우지 않는 그런 게 참 싫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재선 그 형이, 그 가끔 사이가 좋았는데, 우리가 을목이 간목하고 등락안갑이죠. 근데 이제 이 오대운에 오면 이렇게 이제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욕사충이라는 그런 물상이 일단 서린다고요. 그래서 이 대운 중에 그 당시에 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아, 이건 참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분이 잘 왔다가 경기도 이제 지사가 됐어요. 저는 성남 시민이고 또 경기도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시의 시장도 하셨고 또 제가 사는 그 경기도의 도지사 큰 어른인데 저는 그냥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하여튼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송하는 분들 각자의 뭐 다 이유가 있고 또 신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이 되어서 벌써 이제 문제가 나타났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술월이 됩니다. 무술월이 되면은 어떻게 겨우 갈 수는 있는데 이 축술형에 이제 물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술에는 술이 이제 인묘입니다. 인묘. 그러니까 형을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대묘의 형입니다. 관대물상하고 이제 묘지의 축술형이에요. 관대와 그 묘지가 그 개입되는 토지의 물상은 이것은 그 축술미 사명의 법정물상에서도 감금이나 구속이나 인신이 하여튼 구속되는 속박되는 그런 물상으로 거의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뭐 큰 병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뭐 한자복을 입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갇혀 있지 않는 이상 이번에 이제 뭐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의외로 일찍 기결되어서 내년 양력 1월이면 축이 신축년에 이제 축, 그러니까 이제 묘대물상입니다. 이제 묘대물상은 이번에 일단은 법적으로 어떤 그 그러니까 결론이 나는, 그래서 그것이 결코 이분에게 이제 이로운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일단 전개되는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 지나서 이제 10월 7, 8일이면 이제 수로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수로를 일단 이분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고비를 잘 타고 넘기면 저는 뭐 경선에서도 상대해서 하지만은 이제 내년 양력 1월에 이제 줄줄이 떨어지는데, 야권의 이제 인사들이 이제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셈법들이 아주 지금 분주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집에 가품이나 또는 뭐 체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수를 좀 지향하고 보수의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대한민국에 뭐 여야가 없고 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국민의힘 또 지난 보궐선거 때도 뭐 국민의힘 캠프에 제가 이렇게 소속되어서 뭐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은 제가 뭐 보수 여당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그런 뭐 인연이고, 또 뭐 저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뭐 제가 충성을 하고, 또 제가 그분에게 의리를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명자족 또 오랫동안 내쳐놨는데, 제가 의리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새롭게 한번 정의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단 한번 모셨거나 어떤 인연이 되면 적어도 그분을 배반하는, 또 뭐 그분을 뭐 욕설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유고,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배반하는 그런 행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리가 없는 건데, 저는 윤석열 캠프에도 뭐 과거에 홍준표 측 인사로 있었던 사람들 90% 이상이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의리가 참 가볍기가 너무 한이 없고 이제 이런데, 뭐 오늘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제가 굉장히 이제 뭐 듣기에 언짢을 만한, 기분이 이렇게 다운될 만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곧 다음에 다루겠지만은, 저는 이미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대장동 데이트가 터지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이제 불안해 보였죠. 이제 고발 사주권도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틈에 또 이제 치고 들어오는 홍준표 의원이 있습니다. 무야홍이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이 좀 매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얘기도 재밌고 또 솔직하고 참 개인적으로 참 친하게 이렇게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보고 이러기로서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제가 가장 크게 평가하는 게 이분이 아주 이렇게 기지가 넘치고 또 유머와 위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 중에 그런 유머와 위트가 없으니까 이것도 아주 소중한 건데, 이분이 이분도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그리고 얕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큰 생각의 틀이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은, 저는 보수라는 게 굳이 정의하면 이제 안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전에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도 이제 해병 특전대를 만든다고. 해병대는 정규군이고, 특전사는 비정규군입니다. 그러니까 정규군과 비정규군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얇고 이렇게 깊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깊이 아닌 게 없는 것 같고, 이번에 또 이제 모병제를 또 이제 찬성한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표현도 의지한 나머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표심에 이제 구애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박근혜 탄핵을 지금 그나마 다른 후보에 비해 가지고는 좀 덜 치명적인 그런 자기가 이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대표를 하면서 춘향인들한테 항당이라고 했고 또 출당을 시켰으면 명분으로서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절대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자유로운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증도 안 됐지만 최경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수로를 넘기가 몹시 고될 것이다. 그리고 수로의 터널을 잘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로의 터널을 지나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명실상부 이제 이제 여권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개돼지들은 무엇에 분개하느냐. 검찰이 이제 검찰권을 이렇게 남용한 그런 문재인 고발 사주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크게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땅으로 투기해 가지고 굉장히 천문학적인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 이러면은 국민들은 분개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서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몹시 이제 어려울 것이다. 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신축년은 묘대형 불상이라고 했습니다. 묘대형 불상은 일단 몸이 속박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감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화 장생이 이탈했습니다. 오화 장생이 이탈하면 장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성원과 후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탈됐다는 말입니다. 이탈됐다는 것은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굉장히 견고한 지지세를 이 사람이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당 차원에서도 일단은 국토를 견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날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흩어지느냐. 자, 우선 이 사람이 묘죠. 록지하고 이제 형을 가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자립해 있는 뿌리의 성분도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수가, 자수에서 또 좌우충을 합니다. 이렇게 좌우충을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에서 우리가 이제 사지에 놓는 겁니다. 사지에. 자, 이렇게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에서 이제 그 절지인데, 절지하고 생지가 또 형을 합니다. 이렇게 형을 하면서 이 글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선 오중의 기토는 격오되어서 간모가 확보해서 이탈되기 때문에 오화라는 기물은 일단 상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상하게 되면은 이제 답이 이제 안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병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자에서 그래서 이제 자 생병충에 이제 그 기물이 이제 상하고, 그 다음에 그 자수도 또한 그 동인이 되면은 정물에서 동물이 되어가지고, 자수도 또한 자묘형 자유파를 맞으니까 전부 다 이 자음묘유의 사생의 사패의 글자들이 다 흐트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냥 구조적인 전체 구조가 다 몰락하는 그런 운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일찍이 운을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꿈을 꾸고 비상하기를 결심하기는 쉬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적으로 화천대유죠. 화천대유. 그 다음에 천화동인. 예.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천화든, 하늘의 불은 다 병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진신 용신을, 이제 가차해서, 법인명으로 썼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법인명은, 그 네 글자 중에 세 글자씩은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글자가 아닙니다. 예, 하늘 천자 쓰는 거 아니고, 불화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큰 대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대유에서 이슬류 빼고는 다 못 쓰죠. 이슬류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글자인데, 그 다음에 천하도민에서도 말이죠. 하늘천, 그 다음에 불화, 사람인 쓰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여튼 이 명리든지 동양벽은 공부하면 할수록 반풍수가 돼가지고 점점 더 그냥 겸손하게 모른다 해야지, 좀 안답시고 해서 적당히 그냥 이해하고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쓰는 게 아니라고요. 저 같으면 차라리 병화라는 글자는 쓰지 않고, 병화에 불과되는 오화에 배속된, 그냥 이런 차라리 대나무나 차라리 저 같으면 그냥 시행사름을 그냥 자산, 공사, 이름을 저 같으면은 그냥 중마고 이렇게 지었겠다, 중마고. 그래서 그 이름도 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산병화가, 양병화가 뭉쳐서, 이렇게 병화가 여러 개 겹치면, 복음홍강이라고 그러죠. 아주 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혼탁한 상이 됐습니다. 혼탁한 상이. 그리고, 이제 신축년에 이 병화는 신금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배너에 보면 썸네일에 보면은 봉신반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병화는 최양간입니다. 아주 양의 속성이 가장 많지만 이 신금을 만나게 되면은 병신을 합해서 그냥 이 태양마저도 그냥 한 줌 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금의 위력이라는 게 몹시 무섭기 때문에 적천수에 천간론에 우리가 병화의 속성을 얘기할 때 봉신반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면 신을 만나기를 겁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굉장히 두렵죠. 자, 과거 신년에는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때는 사화라는 목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에 무혼의 신축년에 축수령을 하면은 오화의 장생지가 을목 오화의 장생지가 이탈된다는 거예요. 이탈되고 또 자수 병지하고 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병충이 이렇게 좌우에 현침충을 일어나면 일단은 마치 칼을 맞듯이 일단 아프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겁니다.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화살을 맞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좀 말들이 많고 또 조사하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다시 상대 갈자로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에게 개인적인 사감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소위 명가로서
제가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체계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전부터 줄창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더 그 불운한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팔자산명을 요약하자면 이재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다음에 제가 이제 윤석열 팔자의 명을 가지고 산명 찾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김종인의 팔자를 한번 잠깐 감상하는 번외편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뭐 지금 하루가 더 오늘 하루가 제가 여유가 더 남았는데, 마지막 여러분 좀 피곤하시고 좀 다 푸시고, 좋은 명절 휴가, 또 행복한 명절 휴가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